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판 헬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 발표까지 남은 시간인데요. 이게 왜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게 정해진 미래를 향한 카운트다운인지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60. 이게 그냥 60일이 아닙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이건 이미 시작된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 즉 집행까지 남은 마지막 카운트다운인 거죠. 무슨 협상이나 조율 이런 단계는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가 실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날짜 2026년 1월 5일에 시작됐습니다. 미 하원세출위원회에서 공개한 이 문서 한 장. 이게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사실상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협상할 수도 없는 명확한 데드라인 3월 1일이 딱 찍혀서 나온 겁니다. 이날까지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이 문서의 문구 자체가 정말 살벌합니다. 한번 보세요. 60일 이내에 한국의 규제를 분석하고 보복 조치를 보고하라. 이건 무슨 요청이나 제안이 아니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내려진 명백한 명령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대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은 건 뭐다? 사전에 설계된 시나리오에 따른 기계적인 집행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공식적인 명령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아주 공개적으로 일종의 사전 경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재밌는 이벤트, 그냥 볼거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아무도 몰랐죠. 시간은 2025년 9월 26일 밤, 장소는 부산 광안리 해변입니다. 1000대가 넘는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니까 해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환호했죠. 그때 다들 이걸 그냥 계절에 맞는 공포 테마 드론쇼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그때 하늘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헬게이트, 즉 지옥의 문이라는 메시지는 절대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곧 발표될 미국의 거대한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게 대중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 마지막 자막이었다는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인 개념, 하드포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드포크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의 시스템으로 강제로 갈아엎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 광안리 드론쇼는 기존 질서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징조였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설계를 아는 사람들한텐 이게 마지막 경고 신호였고 이 계획은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3월에 열린다는 그 헬게이트,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건 그냥 경제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다층적인 경제 충격 시나리오예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3월에 나올 USTR 보고서는 한국을 디지털 장벽 국가로 공식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그냥 불명예스러운 이름표 하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딱지가 붙는 그 순간 즉각적이고 아주 혹독한 경제 보복 조치들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말 그대로 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격은 한 군데서만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압박 스택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경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통상 압박. 그 악명 높은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자동차,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거죠. 둘째, 금융 압박.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인 걸 이용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해도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다. 개입을 막는 거죠. 셋째, 기술 압박. 반도체 보조금 준다던 거 말 안 들으면 도로 뺏어가겠다고 협박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산 에너지 사라고 강요해서 에너지 주권까지 뺏어가는 인프라 압박까지. 그야말로 사방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다가올 충격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자산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금융 압박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원화 자산의 가치가 시스템적으로 폭락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벼락거지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경기 공격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대체 뭘 위한 걸까요? 이건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사건, 즉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를 가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 땅 고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그림의 중심에는 바로 제네시스 미션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에 서명된 이 행정명령은요, 미국의 17개 국립연구소, 모든 슈퍼컴퓨터,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방 과학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아서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국가가 가진 모든 지능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두뇌를 만드는 거니까 이걸 머더 오브 AI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계획에는 아주 정밀하게 짜인 270일짜리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에 시작해서 정확히 120일 뒤인 2020년 3월 24일에 모든 데이터와 AI 모델 통합이 끝나고요. 그리고 마침내 8월 21일, 이 시스템이 초기 운영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8월 21일이 되면 ASP, 즉 미국 과학 및 안보 플랫폼이 초기 운영 역량 IOC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머더 오브 AI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인공초지능 ASI가 미국의 국방, 금융, 에너지 같은 핵심 국가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고 직접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초지는 ASI가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쥐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기존의 정치적인 협상이나 외교적인 타협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산된 가장 효율적인 시나리오를 기계처럼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집행할 뿐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그냥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고요. 새로운 규칙에 맞지 않는 요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제거, 즉 숙정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숙정이라는 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서 특정 대상을 아예 배제하고 영원히 고립시켜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이 숙청의 대상이 될까요? 이 분석은 피터 틸이 만든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을 쫙 연결해서 그 안에 숨겨진 관계망을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걸로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세력과 연결된 금융, 데이터 네트워크 지도를 이미 다 그려놨다는 주장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숙정 과정을 한번 보세요. 8월 21일 이후에 AI가 팔란티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대상자들을 식별하고 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 OS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박혀버리고 결국 그들의 모든 자산과 신원은 붕괴하는 낡은 시스템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스템적인 숙청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디지털 OS에 접속하는 것, 즉 로그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시민권이 필요해요. 이 시민권의 핵심은 실제 신원 확인, 즉 KYC 인증을 통해서 당신이 AI나 봇이 아닌 검증된 진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수천만 명의 KYC 인증을 확보했는지 그 진짜 목적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장이 이 분석의 핵심 결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KYC 인증을 마친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AI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나라는 존재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고 접속 권한을 얻는 기초 신원 증명, 즉 신세계로 들어가는 디지털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그 선택지는 단 2개뿐이고 그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 문은 낡고 불타는 시스템, 바로 기존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자산이 가치가 폭락하는 통화에 묶이고 당신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낡은 정치에 의해 좌우되죠. 다른 쪽 문은 새로운 디지털 OS로 통하는 포털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자산이 기술로 보호받고 당신의 미래는 시스템 알고리즘과의 연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은 어디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음모론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월 정말로 원화 가치가 증발하고 예고된 관세 폭탄이 떨어질 때 2025년 9월 부산 광안리 하늘에 떴던 그 헬게이트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현실의 비명이 될 것이라고 이 분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국가라는 낡은 시스템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것인가?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